자, 이제 내용 조직하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는데요. 시간이 벌써 11시입니다. 선생님 퇴근을 하고 이제 잘 준비를 하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다 맞지? 여러분들도 학교생활 하루 종일 하고 힘들었을 텐데, 그리고 이 영상을 언제 듣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8교시나 아니면 자습시간, 야자시간 아니면 또 주말에 이렇게 듣고 있을 텐데요. 아무튼 시간을 내서 이렇게 공부를 한다고 하니까 선생님 너무 예쁘고, 너희가 피곤할 수밖에 없는 이 학교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힘내서 무언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꼭 모두한테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밤에 덕담을 조금 해봤고, 자, 지금부터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동영상에서 선생님이 내용을 이제 정보를 수집하고 그 수집한 정보들 중에서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고 그리고 재구성하는 단계까지 했고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정보 선별 재구성하기 문단에 대한 설명은 했는데 그 문단 내용 정리를 안 하고 넘어가서 위에 하나만 써놓을게요. 요 위에까지의 내용은 정보의 선별과 재구성 시의 유의점 점이라고 해두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 내용 조직하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위에까지 정보를 이제 수집했고 또 선별 재구성했으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건 뭡니까 지금? 수집한 정보들 중에서 필요 없는 거 빼고요. 그리고 또 이제 묶을 거 묶어서 우리한테는 지금 현재 낱낱의 정보들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정보가 4개 남아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내용 조직하기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 거냐? 내용 조직하기는 어떤 단계냐? 요 정보들을 이제 우리가 글을 쓰든지 말을 하려고 하면 순서에 맞게 넣어야 되겠죠. 글이나 말에 요 순서가 있습니다. 이 순서에 맞게 얘를 맨 앞에 하고 얘는 가운데 하고 얘는 마지막에 하고 요런 순서에 맞춰서 넣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이게 바로 내용 조직입니다. 자, 저 옆에 내용 조직에 대해서 써져 있는 거 한번 같이 읽어볼게. 내용을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틀을 짜서 엮는 것이라고 나옵니다. 일정한 형식 에 맞춰 넣는 거를 이야기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용 조직을 해야 하는데 이 내용 조직을 할 때 무엇을 고려해야 하느냐, 뭐에 따라서 이 내용 조직이 되느냐 하는 것으로 첫 번째, 내용 조직을 할 때는 전달하려는 목적을 고려해야 한다라는 말이 나오고요. 두 번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대상을 고려한 내용 조직이 돼야 한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요. 첫 번째 문단에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저 1번 전달 목적에 따른 내용 조직. 펜 색깔 바꾸느라 힘들지. 자, 전달 목적에 따른 내용 조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문장들만 밑줄 긋고 넘어갈게요. 내용을 조직할 때는 정보를 전달하는 목적을 고려해야 한다. 정보를 전달하는 목적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놨네요. 예를 들어 전통 건축 문화재를 안내하는 말하기나 글쓰기가 있다고 합시다. 거제도에 있는 거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죠. 전통 건축 문화재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 거제도에 있는 거. 잘 생각이 안 나니까 진주에 있는 진주성? 자, 진주성을 안내하는 말하기나 글쓰기를 할 때도요, 목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역사적 가치에 중점을 둬서 진주성의 역사적 가치에 중점을 둬서 말을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이 역사적 가치에 중점을 둔 말하기나 글쓰기를 할 때는 핵심 포인트를 전달하는 글의 가운데나 말의 가운데 부분에 진주성의 역사적 가치에 대한 내용이 가운데에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쵸? 그리고 같은 진주성 안내라고 할지라도 진주성에 있는 뭐 건물들의 건축 양식들이 있어요. 뭐 다포식, 뭐 삼포식, 뭐 이런 건축 양식에 중점을 둬서 내가 지금 말하기를 하겠다, 글쓰기를 하겠다라고 하면 가운데 중요한 내용을 얘기하는 부분에 핵심 내용이 들어가는 부분에 건축 양식에 대한 이야기가 건축 양식에 대한 수집된 정보가 가운데 부분에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목적에 따라서 내용 조직 방법이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무언가 지금 글의 처음, 중간, 끝을 짜려고 할 때는요. 설명 목적을 명확하게 인식하여야 한다라는 문장이 마지막에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목적을 분명히 한 뒤에는 뒤에 나오는 문장 중요하죠. 목적에 적합한 구조로 내용을 조직합니다. 정보를 전달하는 담화나 글은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구조로 조직된다. 자, 이 말을 좀 간단하게 줄여보면요. 지금 정보 전달하는 거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정보 전달의 일반적인 내용 조직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구조로 조직된다 했으니까 하고 나온 구조가 뭡니까? 요 구조죠. 자, 그래서 일반적인 내용 조직 방법을 쉽게 이야기하면 처음, 가운데, 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인 글의 조직 방법, 정보 전달의 일반적인 내용 조직 방법은 처음, 가운데, 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처음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면 지금 정보 전달이니까 설명한다고 했을 때 그 설명 대상을 소개하고요. 맨 처음에 난 이걸 설명할 거야. 난 이걸 왜 설명하는지 너희한테 얘기해 줄게. 요건 이렇게 해서 너희가 내 설명을 들어야 돼. 설명 목적을 제시하고요. 어떻게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전체를 개간 10개자 써가지고요. 전체 내용을 열어줍니다. 열다. 뒤에 나오는 내용을 요약하기도 하고요. 뒤쪽에서 나오는 내용을 앞에 언급하기도 하고 살짝 이런 식의 전체 개간을 해줍니다. 그리고 가운데는요. 실제적으로 중요하게 전달하려고 하는 구체적 정보들을 제공하고요. 마지막에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핵심만 간략히 정리하는 이 처음, 가운데, 끝이 일반적인 정보 전달하는 담화나 글의 내용 조직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밑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조직 방법이긴 하지만 설명 목적이나 설명 대상, 독자의 특성에 따라 적절히 변화 플러스 사용의 줄임말이죠. 바뀌어져서 사용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처음, 가운데, 끝이 저렇게 딱 정해진 것은 아니다. 전체 내용의 구조를 정할 때는 내용 구조도나 개요를 작성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문장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내용 구조도랑 개요가 뭔지만 알면 굉장히 되게 쉬운 문장인데요. 내용 구조도랑 개요가 뭔지 몰라서 내용 구조도가 뭐지, 개요가 뭐지, 그걸 작성해보는 게 왜 도움이 될까 생각하게 되는데요. 자, 내용 구조도는요. 멀리 갈 필요도 없이 페이지 63페이지 펴면요. 63페이지에 (63페이지가) 아니네. 미안해. 잘못 봤어.
기다려봐. 잠이 너무 와. 자, 85페이지입니다. 자, 85페이지에 가면 거기에 처음 뭐 가운데 끝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내용들을 넣을 것인지 글의 구조가 정리되어 있죠. 처음에 어떤 내용 쓸 건지, 가운데 어떤 내용 쓸 건지, 끝에 어떤 내용 들어가는지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이 내용 구조도이면서 개요랑 똑같은 말입니다. 자, 요런 것들을 미리 작성하면 뭐가 좋냐면요. 어떤 내용을 쓸 건지 머릿속에 이제 딱 들어가 있으니까 전체 글의 구조가 딱 머릿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의 내용을 요약해서 저 위에 쓴 거 그대로 한 번 더 쓰면 돼요. 정보 전달의 일반적인 내용 조직 방법. 처음, 가운데, 끝. 기억하세요. 정보 전달의 말하기나 글쓰기의 일반적인 글의 구조는 처음, 가운데, 끝입니다. 자, 그 밑에 문단은요, 우리 위에 앞에서 내용 조직을 할 때 1번 목적을 고려해야 된다 그랬고 2번 뭘 고려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그렇죠. 대상을 고려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세 번째 문단은요, 대상의 특성에 따른 내용 조직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요. 대상의 특성에 따라서 내용 조직 방법으로 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찾아볼게요. 정보를 전달할 때는 설명 대상의 특성을 파악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내용을 조직한다 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자, 요 문장 중요하니까 밑줄 한번 그어놓고 가겠습니다. 내가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그 대상이 어떤 성질을 가졌는지를 파악해서 거기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내용을 조직해야 합니다. 자, 내용을 조직할 때는요, 시간적 순서에 따라 조직하는 방법, 공간적 순서에 따라 조직하는 방법, 3번째, 논리적 순서에 따라 조직하는 방법,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이 문단에서 중요한 거는요, 시간적 순서에 따라 조직하는 게 뭔지, 공간적 순서에 따라 조직하는 게 뭔지, 논리적 순서에 따라 조직하는 게 뭔지 아는 것. 그거 첫 번째 하고요. 그러면 언제 시간적 순서에 따라 조직하는 게 좋은지, 언제 뭘 설명할 때 공간적 순서에 따라 조직하는 게 좋은지, 뭘 설명할 때 논리적 순서에 따라 조직하는 게 좋은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자, 시간적 순서에 따라 조직하는 것은요, 어떤 내용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들이 모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1999년에는 이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 내용을 이야기할 때도 시간을 딱 기준으로 해서 2000년에는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조직 방법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 조직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이 시간적 순서에 따라 조직하는 것은요, 언제 적절하냐면, 무엇을 설명할 때 적절하냐면, 사건을 설명할 때 적절합니다. 사건. 어떤 사건은 항상 흐름이 있죠. 시간의 흐름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사건을 설명할 때는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조직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사건의 발생과 진행, 전부 시간의 흐름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어떠한 사람의 일생을 전달하려고 한다면 시간적 순서에 따라 조직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해요. 그러면 선생님은 어떠한 방법을 쓰겠습니까? 나라는 사람이 태어나는 것부터 여러분한테 소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은 아마 1990년에 태어나서부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1997년에 초등학교에 너무 옛날 사람 같니?
1997년에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고 하면서 요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갈 거예요. 그게 바로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내용을 조직하는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 방법으로요. 이거 1번. 두 번째 방법으로 공간적 순서에 따라 조직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자, 공간적 순서에 따라 내용을 조직하는 건 뭐냐면요. 선생님, 우리 학교를 예로 많이 드는데, 우리 학교에 가는 방법을 설명하겠다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거제 상문고등학교에 가는 방법, 혹은 거제 상문고등학교의 위치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설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고현 시내버스 터미널에서 우리 학교까지 오는 방법을 설명하겠다라고 한다면, 걸어서, 혹은 자가용을 타고, 버스는 그냥 그 번호 타라, 이렇게 하면 되니까. 자, 걸어서나 아니면 자가용을 타고 오는 방법을 설명하려고 하면요, 여러분들은 아마, 고현 사거리, 혹은 계룡초등학교 앞 이런 식으로 어떠한 장소를 포인트로 설명을 해야 될 겁니다. 맞죠? 그 공간의 요 위치가 이동하는 거에 따라서 설명 내용이 덧붙여진다면 여러분들은 공간적 순서에 따라 내용을 조직하는 게 되겠죠. 자, 이런 공간적 순서에 따른 내용 조직은 언제 어떤 걸 설명할 때 적절하냐면 장소나 어떠한 사물의 구조를 설명할 때 공간적 순서에 따른 조직이 적절합니다. 우리 학교의 구조를 설명할 때는요, 1층, 2층, 3층 이런 식으로 공간을 포인트 삼아서 내용을 덧붙여야 되겠죠.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논리적 순서에 따른 조직입니다.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어떠한 사물이나 현상의 본질, 특성, 그리고 이런 추상적인 개념이 관련한 정보라면요.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엇이 존재하는 거냐면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개념을 설명하는 말이 이치에 맞아야 됩니다. 그 이치에 맞는지 여부에 따라서 앞에 나오는 내용과 뒤에 나오는 내용이 서로 연관성이 있으면서 이치에 맞아 떨어지는 그 순서가 논리적 순서이거든요. 그 순서에 따라서 조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 번째 대상에 따른 조직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논리적 순서에 따른 조직은 선생님 말로만 들어서는 이해가 잘 안 될 텐데요. 자, 여기 밑에 그래서 가나다라고 해서 글들이 나오고요. 이 글들은 세 가지 조직 방법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시간적 순서에 따른 조직, 공간적 순서에 따른 조직, 논리적 순서에 따른 조직. 자, 지금부터 가나다를 같이 보면서 각각 그렇게 순서에 따라서 조직하는 게 도대체 어떻게 돼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특히 논리적 순서에 따른 조직을 볼 때 선생님이랑 같이 집중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가를 같이 보면요. 휘슬러는 1851년이라고 시작해서 휘슬러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나옵니다. 선생님이 아까 어떤 사람의 일대기를 이야기할 때는 어떤 순서에 따른 조직 방법을 쓰면 좋다고 했죠? 그렇죠. 시간적 순서에 따른 조직 방법을 쓰면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보면요. 휘슬러는 1851년 아버지가 졸업한 웨스트포인트 사관학교에 입학을 하여서요. 상당히 우수한 학생으로서 미술의 두각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또 시간이 나오죠. 졸업을 얼마 안 남기고라는 어떠한 이제 시간의 흐름이 나옵니다. 안 남기고 화학 성적이 워낙 안 좋아 1854년 또 시간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시간을 끼고 내용이 전개가 되는 것을 시간적 순서에 따른 내용 조직 방법이라고 합니다. 1854년 학교를 그만두어야 했다. 휘슬러는 예술가의 길을 가기로 작정하고
다음 해 프랑스 파리로 가서 왕립 미술특수학교와 그레이르 아카데미에서 그림 공부를 하였다. 이런 식으로 시간적 순서가 쭉 글에 드러나게 됩니다. 요거는 그렇다면 무슨 순서에 따른 내용 조직? 그렇죠. 가는 시간적 순서에 따른 내용 조직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도 한번 같이 볼까요? 앙코르와트 사원의 내부는 나가 형상의 난간이 있는 큰 길을 통해 들어갈 수 있다. 자, 지금 이 글쓴이가 큰 길을 통해 내부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아직 내부에 들어가지 않았죠. 입구에서 내부에 들어가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글이 진행됨에 따라서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자, 안에는 중앙사원이라고 해서 이제 입구에서 중앙사원으로 가게 됩니다. 내부로 들어간 거죠. 중앙사원이 세 개의 단위에 서 있는데 하면서 중앙사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중앙탑과 주변에 보다 작은 탑들은 해가지고 이제 내부에서 탑에 대한 이야기로 내용이 전개되는데요. 공간이 이동한 거죠. 그러면 지금 나는 공간적 순서에 따른 내용 조직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 거겠죠. 그죠? 입구에서 내부로 그리고 내부에서 탑 이야기로 이렇게 전개가 됐으니까요. 자, 그리고 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는 하나 남은 논리적 순서에 따른 내용 조직일 건데요. 다 글에는 두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읽어보면 이처럼이라는 이 부분에서 내용을 두 개로 끊을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 다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뒷부분에 나오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어떠한 현상입니다. 이 현상은 다분히 추상적이죠. 이 추상적인 현상을요,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싶은데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 무언지 개념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 개념을 당장에 그냥 말로만 이야기하면 읽는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이 개념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이 개념이 나오게 된 사례부터 앞에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 이 사례를 보여주고 그 사례 속에서 이 현상을 끌어내서 이 현상을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라고 이름을 붙이면 좀 더 쉽지 않을까? 사람들이 더 잘 받아들이지 않을까? 이치에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요. 아이스크림 한 개를 먹었을 때는 맛있지만 5개를 먹게 되면 아이스크림을 더 이상 먹기 힘들어진다라는 앞쪽 부분에 사례를 제시하고요. 이 사례로부터 끌어나온 요 부분까지 개념을 제시하면요. 사람들은 사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개념을 바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내용 사이에 이치가 맞아떨어지는 거죠. 두 내용 사이에 이치가 맞아떨어지도록 내용을 사례를 앞에 배치하고 뒤에 개념이 나오게 배치한 요 순서 방식이 논리적이다라는 겁니다. 앞에 나오는 내용과 뒤에 나오는 내용 간의 이 연관성이라든지 서로 관련성이 이치에 맞다. 앞에 사례가 나오고 그 사례에 관련한 뒤에 개념이 나오니까 요거는 이치에 맞네, 순서가 자연스럽네 라고 할 때 얘네들을 논리적 순서에 따라서 내용이 조직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밑에 가부터 다까지 이 대상의 특성에 따른 내용 조직들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 했는데 매우 힘이 듭니다. 너희도 힘들지? 선생님이 여기 뒤에 세부 내용의 전개 방법이랑 표현하기랑 그리고 정보 전달하는 사람의 태도, 수용하는 사람의 태도 전부 다 이 동영상에 다 올리려고 했는데 선생님 너무 피곤하네. 너희도 피곤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동영상 크기가 커지면 올리기가 힘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오늘 동영상은 지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힘든 것. 안녕. 다음 동영상에서 봐.